한국 축구의 레전드, 손흥민 시구, MLS LAFC 입단. 일본 언론이 손흥민의 다저스 시구식을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일본 언론이 손흥민을 한국 축구의 레전드라고 표현했다는 점이었어요. 자국이 아닌 한국 선수에게 레전드라는 표현을 쓴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었죠.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계속할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정말 흥미로운 현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손흥민이 LA 다저스에서 시구를 한 후 일본에서 벌어진 뜨거운 반응들 말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단순한 시구식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에서도 많은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이 시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일본의 반응을 보니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등번호와 같은 7번 다저스 유니폼을 입고 마운드에 올라 포수 역할을 맡은 좌완 투수 블레이크 스넬에게 원 바운드 없이 공을 던졌다. 일본 언론은 손흥민의 시구를 이렇게 상세하게 묘사했습니다. 단순히 시구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원 바운드 없이 정확하게 던졌다는 점까지 강조한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MLB 공식 계정의 반응이었어요. 축구 슈퍼스타 손흥민이 다저 스타디움에서 완벽한 스트라이크 투구를 선보였다. MLB에서 직접 완벽한 스트라이크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나요? 시구식에서 제대로 던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인데 스트라이크까지 던진 거잖아요.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도 폭발적이었습니다. 진짜 한가운데 꽂히는 시구였다. 시구식에서 저렇게 멋지게 한가운데로 던지는 건 좀처럼 보기 힘들어 던지는 폼을 보면 야구 재능도 있어 보여. 역시 뭘 해도 인류가 될 수 있는 사람이네. 이런 칭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들도 드러났습니다. 미국 팀으로 이적하면 꼭 야구 시구식을 시키는 건 왜일까? 여러 종목의 운동선수들이 강제로 불려 나오는 게 왠지 불쌍해. 한국인 유명인들은 왜 다들 다저스 시구식에 가고 싶어 하는 걸까? 노출 기회로 이용하는 건가?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저는 느꼈어요. 일본인들이 단순히 손흥민의 시구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타니에 대한 자부심, 한국에 대한 복잡한 감정, 그리고 스포츠를 통한 경쟁, 의식이 모두 섞여 있었던 거죠. 특히 흥미로웠던 건 이런 댓글이었어요. 오타니와 손, 두 위대한 아시아인 운동선수의 투샷을 찍을 기회였는데 실현되지 않았네. 아쉬워하는 마음도 있었던 거예요. 같은 아시아인으로서 두 스타의 만남을 기대했던 거죠.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일본인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뒤에 숨겨진 다양한 감정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을 보면서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오타니에 대한 언급들이었습니다. 손흥민의 시구식 소식인데도 오타니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오늘은 오타니에게 사진 촬영 강요가 없어서 정말 다행이었어. 중요한 등판 날이었으니까. 지난번에는 억지로 기념사진을 찍게 해서 타점도 안 좋았어. 이 댓글을 보는 순간 저는 일본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오타니를 보호하려는 마음, 그리고 다른 선수들이 오타니에게 기대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었던 거죠. 어디 누구의 사주를 받은 건지, 오타니 선수의 선발 등판일에 맞추는 거, 얄밉네. 더 직접적인 불만도 있었어요. 손흥민의 시구식이 오타니의 등판일과 겹친 것을 의도적인 것으로 보는 시각이었죠.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오타니보다 훨씬 대단한 운동선수다.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지명도는 오타니보다 위라는 게 대단하네. 손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니까.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저는 놀랐어요. 일본인들 중에서도 손흥민을 오타니보다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였거든요. 그러자 격렬한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거 무슨 기준이야? 애초에 중남미에서 손의 지명도가 얼마나 되는지도
의문 세계적으로는 오타니보다 압도적으로 인기 많아요. 팩트에 아쉽겠네요. 이 논쟁을 보면서 저는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어요. 일본인들도 손흥민의 세계적 지명도를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실제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댓글도 나왔어요. 오타니 인스타그램 팔로워 976만 5,982명, 손흥민 인스타그램 팔로워 1,465만 5,471명. 오타니 신봉자이자 혐한주의자인 여러분 좋습니다. 숫자로 보면 확실히 손흥민의 팔로워가 더 많았어요. 하지만 일본인들은 이것도 쉽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일교포들이 손흥민을 띄워줘서 그런 거잖아. MVP 한 번도 못 받았으니까. 당연히 MLS 같은 3류 리그로 간 거잖아. 이런 식으로 손흥민의 성취를 폄하하려는 시도도 있었죠. 하지만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댓글도 있었어요. 프리미어리그의 손흥민이 세계적으로 훨씬 더 슈퍼스타인데 축구 팬이라면 다 아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월드클래스 레전드. 이런 논쟁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일본인들이 오타니를 사랑하는 만큼 동시에 손흥민의 실력과 인기를 무시할 수 없다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것을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댓글은 이거였어요. 오타니 쇼헤이가 등판하는 날에 시구를 하다니 기념이 되겠네. 오타니 쇼헤이랑 기념 사진은 찍었을까? 사인볼이나 선물은 받았을까? 질투와 동시에 호기심도 있었던 거죠. 두 아시아 스타의 만남을 궁금해하는 마음 말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일본인들의 복잡한 심리를 읽을 수 있었어요. 자국의 스타를 자랑스러워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아시아 스타에 대한 관심과 인정의 마음을 숨길 수 없었던 거죠.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 가장 치열했던 논쟁은 바로 세계적 지명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과연 손흥민과 오타니 중 누가 더 세계적으로 유명한지를 두고 벌어진 설전이었죠. 세계적 지명도는 오타니보다 위라는 게 대단하네. 손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니까. 이 댓글에 대한 반박이 즉시 쏟아졌어요. 그거 무슨 기준이야? 애초에 중남미에서 손의 지명도가 얼마나 되는지도 의문하지만 이에 대한 반박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오타니보다 압도적으로 인기 많아요. 팩트에 아쉽겠네요. 저는 이 논쟁을 보면서 정말 흥미로웠어요. 각자 자신이 생각하는 세계가 다르다는 점이었거든요. 더 구체적인 분석을 해준 댓글이 있었어요. 야구 활발한 건 일본, 미국, 한국 정도 나머지는 전부 축구가 더 인기임. 세계적으로는 그렇겠지 하지만 일본에서는 압도적으로 야구. 이 댓글들이 핵심을 찌르고 있었어요. 일본에서는 야구가 압도적이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축구가 더 인기라는 것이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지역별 분석을 해준 댓글이었어요. LA는 절반이 히스패닉계이고 코리아타운이 있어서 한국계 미국인도 많은 지역이야. 젊은 중남미 출신자들 사이에서는 빅6의 주장이었던 프리미어 득점왕을 모르는 사람이 오히려 드물 거라고 생각해. 이 분석이 정말 정확했어요. LA라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객관적인 시각이었죠. 그런 지역적 배경이 있어서 LAFC는 손에게 고액이 이적료를 주고 영입한 거야. 경제적 논리로도 설명이 되었어요. 손흥민의 상업적 가치를 인정한 거죠. 하지만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었어요. 확실히 아시아인으로서 최고 수준의 축구 선수지만 미국은 축구의 불모지 누구? 그런 느낌 아닐까? 이에 대한 반박도 즉시 나왔어요. 미국에서 이제 축구 인기 많아. 전혀 불모지가 아니야. 실제로 최근 미국에서 축구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다는 건 사실이었거든요. 가장 객관적인 분석을 해준 댓글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내에서는 BTS 이상으로 지명도가 높은 슈퍼스타지만 아마 일본인 K-팝 팬들은 잘 모를걸? 아닌데. BTS나 박서준이랑 교류도 있으니 보통 잘 알겠지. 이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일본인들도 손흥민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다만 인정하기 싫어할 뿐이었죠. 논쟁의 정점은 팔로워 수 비교에서 나타났어요. 오타니 인스타그램 팔로워 976만 5,982명, 손흥민 인스타그램 팔로워 1,465만 5,471명.
오탄이 신봉자이자 혐한주의자인 여러분졌습니다. 구체적인 숫자 앞에서는 할 말이 없었죠. 하지만 이것도 쉽게 인정하지 않았어요. 가장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준 댓글이 있었어요. 나도 BTS는 다이너마이트와 버터밖에 모르고 멤버도 정국밖에 몰라. 관심 없는 분야는 그런 거지. 다만 야구 인기를 넓히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에게 흥미를 갖게 하기 위한 이런 노력은 좋다고 생각해. 이 댓글이 모든 걸 정리해 주었어요. 서로 다른 분야의 스타들이 교류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것이었죠. 저는 이 논쟁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진짜 문제는 누가 더 유명한지가 아니라 서로의 영역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였다는 것을요.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을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저는 정말 복잡한 심리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단순한 칭찬이나 비난이 아니라 여러 감정이 뒤섞인 반응들이었거든요. 먼저 순수하게 인정하는 목소리들이 있었어요. 대단하네, 던지는 폼은 귀여운데 제대로 좋은 공을 던지고 있어. 손흥민은 세계적인 선수라. 미국에서도 엄청 인기 많아. 진짜 멋있네. 이런 댓글들을 보면 일본인들도 손흥민의 실력과 인기를 인정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특히 전문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는 댓글들도 있었어요. 던지는 폼을 보면 야구 재능도 있어 보여. 역시 뭘 해도 인류가 될 수 있는 사람이네. 진짜 한가운데 꽂히는 시구였다. 시구식에서 저렇게 멋지게 한가운데로 던지는 건 좀처럼 보기 힘들어. 손흥민의 시구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질투나 불편함을 드러내는 댓글들도 있었어요. 왜 일본이 진출해서 성공한 업계나 판로에 한국은 기웃거리는 걸까? 이 댓글에 대한 반박이 즉시 나왔어요. 프리미어리그의 손흥민이 세계적으로 훨씬 더 슈퍼스타인데 같은 LA라서 그렇잖아. 이런 논쟁을 보면서 저는 일본인들의 미묘한 경쟁 의식을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흥미로웠던 건 한류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다저스는 BTS에 이어 손흥민, 종말의 서막인가? 이 댓글은 농담 같지만 속내를 드러내고 있었어요. 한류의 영향력 확산에 대한 불안감 같은 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더 냉정한 분석도 있었어요. 한국인들이라기보다는 구단 측의 마케팅이지. 다저스 측이 일본과 한국 돈을 끌어오려고 필사적인 것뿐. 상업적 논리로 접근하는 시각이었죠. 가장 복잡한 심리를 보여준 댓글이 이거였어요. 외국인이 일본에 오면 온통 오타니로 가득하다고 말하던데 서울에 가면 손흥민 어디서나 보일 만큼 비슷한 위치인가 보네. 이 댓글에서 저는 묘한 동질감을 느꼈어요. 서로 다른 나라지만 국민적 스타를 향한 마음은 비슷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심지어 아쉬워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일본 축구 선수 중에서는 이 무대에 걸맞은 선수가 없어. 이에 대한 답변이 더 놀라웠어요. 일본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에서 손흥민과 나란히 할 선수가 없어. 다른 한국인 축구 선수들도 마찬가지야. 역대급으로 차원이 다르지. 일본인 스스로가 손흥민의 독보적인 위치를 인정하는 댓글이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이런 댓글이었어요. 고작 시구식 하나 가지고 왜 이렇게 눈에 불을 켜는 거야? 이러면 일본인들 속이 좁아 보일 거야. 자성의 목소리였죠. 일본인 스스로가 과도한 반응을 경계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시각도 있었어요. 큰 부담감에서 해방돼서 축구 인생의 황혼기를 LA에서 보내는 건 이상적인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해. 손흥민의 인생 설계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모습이었죠. 저는 이런 다양한 반응들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일본인들도 결국 사람이고 복잡한 감정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요. 질투와 인정, 경쟁과 공감이 모두 섞여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던 거죠.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LA 지역의 특수성을 분석한 내용들이었어요. 많은 일본인들이 단순히 손흥민 개인의 인기가 아니라 LA 지역의 인구 구성을 고려한 분석을 하고 있었거든요. LA는 절반이 히스패닉계이고 코리아타운이 있어서
한국계 미국인도 많은 지역이야. 이 댓글이 핵심을 짚고 있었어요. LA가 단순한 미국 도시가 아니라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사는 국제적인 도시라는 점을 정확히 파악한 거죠. 젊은 중남미 출신자들 사이에서는 빅6의 주장이었던 프리미어 득점왕을 모르는 사람이 오히려 드물 거라고 생각해. 이 분석이 정말 놀라웠어요. 일본인이 LA의 히스패닉 커뮤니티에서 손흥민의 인지도까지 분석한 거였거든요. 토트넘 주장이었던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득점왕까지 차지했다는 사실을 히스패닉계 젊은이들이 모를 리 없다는 논리였죠. 그런 지역적 배경이 있어서 LAFC는 손에게 고액의 이적료를 주고 영입한 거야. 경제적 논리까지 완벽했어요. 단순히 축구 실력만으로 영입한 게 아니라 상업적 가치를 고려한 전략적 영입이라는 분석이었죠. 특히 코리아타운의 영향력을 언급한 댓글이 인상적이었어요. LA는 코리아타운이 있는 한국계 미국인 커뮤니티가 뿌리 깊은 지역이고 그 중에서도 손흥민은 별격의 영웅이야. 여기서 별격의 영웅이라는 표현이 정말 강렬했어요. 일본인이 손흥민을 영웅이라고 부른 거거든요. 하지만 이런 분석에 대한 반박도 있었어요. 확실히 아시아인으로서 최고 수준의 축구 선수지만 미국은 축구의 불모지 누구? 그런 느낌 아닐까? 이 댓글에 대한 반박이 즉시 나왔어요. 미국에서 이제 축구 인기 많아. 전혀 불모지가 아니야. 실제로 최근 미국에서 MLS의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고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축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 가장 균형 잡힌 분석을 해준 댓글이 있었어요. 다만 일본이나 백인 중장년층 이상 야구 팬들은 모르는 게 당연할 거고 야후 댓글 반응이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나도 BTS는 다이너마이트와 버터밖에 모르고 멤버도 정국밖에 몰라. 관심 없는 분야는 그런 거지. 이 댓글이 정말 성숙한 시각이었어요. 서로 다른 관심사를 가진 것이 자연스럽다는 인정이었죠. 그리고 이어지는 부분이 더 인상적이었어요. 다만 야구 인기를 넓히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에게 흥미를 갖게 하기 위한 이런 노력은 좋다고 생각해. 라이트 팬들을 배제하면 쇠퇴하니까. 스포츠 마케팅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한 분석이었어요. 다양한 장르의 스타들이 교류하는 것이 결국 스포츠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을 갖는 목소리도 있었어요. 한국인 유명인들은 왜 다들 다저스 시구식에 가고 싶어 하는 걸까? 노출 기회로 이용하는 건가? 이에 대한 답변이 명쾌했어요. 한국인들이라기보다는 구단 측의 마케팅이지. 다저스 측이 일본과 한국 돈을 끌어오려고 필사적인 것뿐. 결국 구단의 마케팅 전략이라는 냉정한 분석이었죠. 더 구체적인 마케팅 분석도 나왔어요. 시구식은 평소에 야구 안 보는 사람들에게 홍보 같은 거라서 유명인을 내보낸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정답이었어요. 시구식의 본래 목적이 새로운 관객을 끌어들이는 것이니까요. 저는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일본인들의 분석 능력에 감탄했어요. 단순히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지역적 특성, 인구 구성, 상업적 논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분석이었거든요. 특히 한국계 미국인 사회의 영향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 놀라웠어요. 이들이 단순한 이민자가 아니라 미국 사회에서 상당한 경제적, 문화적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거였죠.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 중 하나는 야구와 축구에 대한 인기 비교였어요. 두 스포츠의 글로벌 위상을 놓고 벌어진 논쟁이었죠. 야구 활발한 건 일본, 미국, 한국 정도 나머지는 전부 축구가 더 인기임. 이 댓글이 현실을 정확히 짚고 있었어요. 야구는 특정 지역에서만 인기가 높은 반면 축구는 전 세계적인 스포츠라는 것이었죠. 이에 대한 반응도 흥미로웠어요. 세계적으로는 그렇겠지 하지만 일본에서는 압도적으로 야구 일본인들의 자존심이 드러나는 부분이었어요. 전 세계적으로는 축구가 우세하지만 일본만큼은 야구가 압도적이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변화하는 트렌드를 인정하는 목소리도 있었어요. 미국에서 이제 축구 인기 많아.
전혀 불모지가 아니야. 아직 미국에서는 손이 누구 하는 건 맞을지도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도 축구 인기가 상승하고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메이저 스포츠는 아니라는 복잡한 시각이었어요. 특히 세대 차이에 대한 분석이 예리했어요. 다만 일본이나 백인 중장년층 이상 야구 팬들은 모르는 게 당연할 거고 야후 댓글 반응이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연령대에 따른 스포츠 선호도 차이를 정확히 파악한 분석이었죠. 기성세대는 야구, 젊은 세대는 축구에 더 친숙하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이런 댓글이었어요. 인기 없는 스포츠를 조금이라도 인기 있게 만들기 위해서잖아. 야구를 인기 없는 스포츠라고 표현한 일본인의 댓글이었어요. 자국의 국민 스포츠를 이렇게 표현할 줄은 몰랐거든요. 이에 대한 반박도 나왔어요. NPB 얘기지만 시구식은 좀 더 야구 레전드의 비중을 늘려줬으면 좋겠어. 야구에 몸담고 결과를 남긴 사람에게 경의를 표해야지. 야구 순수주의자들의 목소리였죠. 야구계의 전설들을 더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반박이 이어졌어요. 인기 없는 스포츠를 조금이라도 인기 있게 만들기 위해서잖아. 마케팅적 관점에서 보면 다양한 분야의 스타를 초청하는 것이 맞다는 논리였어요. 가장 흥미로웠던 건 젊은 세대의 관점이었어요. 뭔가 요즘은 자꾸 가수나 축구 선수가 시구식에 나오네. 너무 유명인이 많이 나오는 거 아닌가? 기성세대의 불만이 드러나는 댓글이었어요. 전통적인 야구 문화가 변화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었죠. 하지만 젊은 세대의 관점은 달랐어요. 시구식은 평소에 야구 안 보는 사람들에게 홍보 같은 거라서 유명인을 내보낸다고 생각했는데 시구식의 본래 목적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반응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스포츠의 미래에 대한 통찰이었어요. 라이트 팬들을 배제하면 쇠퇴하니까. 이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해 주었어요. 스포츠가 발전하려면 새로운 팬층을 계속 유입시켜야 한다는 것이었죠. 저는 이런 논쟁들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스포츠의 인기는 결국 시대와 지역에 따라 변하는 것이고 중요한 건 서로를 인정하고 배워가는 자세라는 것을요.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 중에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부분은 손흥민을 순수하게 인정하고 칭찬하는 목소리들이었어요. 국적이나 경쟁을 떠나서 한 명의 뛰어난 운동선수로 바라보는 시각이었죠. 오타니보다 훨씬 대단한 운동선수다.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습니다. 이 댓글을 보는 순간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자국의 자랑인 오타니보다 손흥민을 더 높게 평가한다는 것이었거든요. 축구 팬이라면 다 아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월드클래스 레전드. 손흥민은 세계적인 선수라. 미국에서도 엄청 인기 많아. 이런 댓글들에서 저는 진정한 스포츠 팬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국적을 떠나서 실력을 인정하는 자세였죠. 특히 전문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는 댓글들이 인상적이었어요. 진짜 한가운데 꽂히는 시구였다. 시구식에서 저렇게 멋지게 한가운데로 던지는 건 좀처럼 보기 힘들어. 야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손흥민의 시구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거였어요. 던지는 폼을 보면 야구 재능도 있어 보여. 역시 뭘 해도 인류가 될 수 있는 사람이네. 손흥민의 운동 능력 자체를 인정하는 댓글이었죠. 축구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야구에서도 재능을 보인다는 것이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이런 댓글이었어요. 일본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에서 손흥민과 나란히 할 선수가 없어. 다른 한국인 축구 선수들도 마찬가지야. 역대급으로 차원이 다르지. 일본인이 직접 손흥민의 독보적인 위치를 인정한 거였어요. 아시아 전체를 통틀어서도 손흥민 수준의 선수가 없다는 평가였죠. 심지어 자국 선수와 비교하면서 아쉬움을 표하는 댓글도 있었어요. 일본 축구 선수 중에서는 이 무대에 걸맞은 선수가 없어. 자국 축구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손흥민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드러난 댓글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손흥민의 인생 선택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었어요. 큰 부담감에서 해방돼서
축구 인생의 황혼기를 LA에서 보내는 건 이상적인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해. 단순히 선수로서의 실력만 보는 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삶까지 이해하려는 모습이었죠.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아시아인으로서의 동질감을 드러낸 댓글이었어요. 오타니와 손, 두 위대한 아시아인 운동선수의 투샷을 찍을 기회였는데 실현되지 않았네. 경쟁을 떠나서 같은 아시아인으로서 두 스타의 만남을 기대했다는 것이었어요. 외국인이 일본에 오면 온통 오타니로 가득하다고 말하던데 서울에 가면 손흥민 어디서나 보일 만큼 비슷한 위치인가 보네. 이 댓글에서는 묘한 동질감까지 느껴졌어요. 국민적 스타에 대한 각 나라 사람들의 마음이 비슷하다는 것을 인정한 거였죠. 가장 성숙한 관점을 보여준 댓글이 있었어요. 관심 없는 분야는 그런 거지. 다만 야구 인기를 넓히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에게 흥미를 갖게 하기 위한 이런 노력은 좋다고 생각해. 라이트 팬들을 배제하면 쇠퇴하니까. 서로 다른 분야의 교류가 결국 모든 스포츠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큰 그림을 보는 시각이었어요. 심지어 자성의 목소리도 있었어요. 고작 시구식 하나 가지고 왜 이렇게 눈에 불을 켜는 거야? 이러면 일본인들 속이 좁아 보일 거야. 과도한 반응을 경계하는 성숙한 모습이었죠. 저는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국적을 떠나서 뛰어난 선수를 인정할 줄 아는 진정한 스포츠 정신을 본 것 같았거든요. 이 모든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시구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뒤에는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감정들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질투와 인정, 경쟁과 존중, 의심과 감탄. 이 모든 감정들이 하나의 시구식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일본인들의 솔직함이었어요. 인지도와 인기 면에서는 손흥민이 더 위 이렇게 담담하게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자국의 스타를 사랑하면서도 객관적인 평가는 별개라는 성숙함이었죠. 오타니 인스타그램 팔로워 976만 5,982명, 손흥민 인스타그램 팔로워 1,465만 5,471명. 숫자 앞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현실적인 인정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국 스타에 대한 애정도 깊었습니다. 오늘은 오타니에게 사진 촬영 강요가 없어서 정말 다행이었어. 오타니를 보호하려는 마음이 그대로 드러난 댓글이었죠. 그런데 가장 아름다웠던 건 이런 댓글이었어요. 오타니와 손, 두 위대한 아시아인 운동선수의 투샷을 찍을 기회였는데 실현되지 않았네. 경쟁을 떠나서 같은 아시아인으로서 두 스타의 만남을 기대하는 마음이었어요. 전문적인 분석도 정말 뛰어났습니다. LA는 코리아타운이 있는 한국계 미국인 커뮤니티가 뿌리 깊은 지역이고 그 중에서도 손흥민은 별격의 영웅이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정확한 분석이었죠. 젊은 중남미 출신자들 사이에서는 빅6의 주장이었던 프리미어 득점왕을 모르는 사람이 오히려 드물 거라고 생각해. 인구 구성까지 고려한 치밀한 분석이었어요. 스포츠의 본질에 대한 깊은 이해도 보여주었습니다. 라이트 팬들을 배제하면 쇠퇴하니까. 스포츠 발전의 핵심을 정확히 짚은 통찰이었어요. 시구식은 평소에 야구 안 보는 사람들에게 홍보 같은 거라서 유명인을 내보낸다고 생각했는데 마케팅의 본질을 이해한 현실적인 시각이었죠.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순수한 인정과 칭찬이었습니다. 축구 팬이라면 다 아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월드클래스 레전드. 진짜 한가운데 꽂히는 시구였다. 시구식에서 저렇게 멋지게 한가운데로 던지는 건 좀처럼 보기 힘들어. 국적을 떠나서 뛰어난 실력을 인정하는 진정한 스포츠 정신이었어요. 그리고 자성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고작 시구식 하나 가지고 왜 이렇게 눈에 불을 켜는 거야? 이러면 일본인들 속이 좁아 보일 거야. 과도한 반응을 경계하는 성숙한 모습이었죠. 결국 이 모든 반응들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스포츠가 가진 진정한 힘은 국경을 넘어서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요. 손흥민의 한 번의 시구가 일본인들에게 이렇게 다양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는 것 자체가
스포츠의 마법이었어요. 질투와 인정, 경쟁과 존중이 모두 섞여 있지만 결국은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게 만드는 힘이었죠. 호날두, 베일처럼 크리켓이었으면 대충 하러 갔을 거야. 하지만 오타니 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투구 연습까지 한 것 같고 조금은 일본에 대한 경의가 있는 것 같네. 이 댓글이 모든 걸 정리해 주었어요. 손흥민이 일본과 일본 야구에 대한 존중심을 보여줬다는 것이었죠. 앞으로도 이런 교류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국적과 종목을 떠나서 뛰어난 선수들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더 확산되기를 희망해요. 그리고 우리도 다른 나라 선수들의 뛰어난 활약을 순수하게 인정할 줄 아는 성숙한 스포츠 팬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포츠는 결국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아름다운 다리라는 것을 손흥민의 시구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클릭 한 번이지만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